자, 58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정육면체 24개를 쌓아 올렸습니다. 가로로 3개, 세로로 2개, 높이로 4개로 이렇게 쌓아 올렸네요. 이럴 때 꼭지점 A에서 꼭지점 B까지의 최단 거리입니다. 자, 이거는 입체도역인데 똑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자, 우리가 가로로 3칸을 가야 되고 세로로 몇 칸을? 4칸, 높이로는 4칸을 가야 되겠죠. 또 세로로도 몇 칸 가야 됩니까? 2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갈 때도 평면 도형과 똑같이 직사각형 모양도 똑같은 형태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갈 수가 있나요? 간다면 최단 거리니까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죠. 저 가로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높이로는 아래로는 내려올 수 있지만 최단 거리니까 위로 다시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세로로도 바로 뒤쪽으로는 갈 수 있지만 앞쪽으로는 올 수가 없겠네요. 자, 또는 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고 맞나요? 또 내려오고 또 여기서 자, 이 끝까지 뒤로 갔다가 이렇게 내려와도 여러분들 똑같이 가로는 몇 칸씩 합니까? 똑같이 3칸씩 가죠. 그리고 세로로는 보세요. 빨간색은 세로로 보면 하나, 2개씩 가고 분홍색도 2칸이죠. 높이는 한 칸에 3칸이니까 4칸이 되고 이 분홍색도 2칸, 한 칸, 한 칸을 내려와야 되죠. 따라서 여기는 가로가 몇 개입니까? 가로가 3개가 되고 세로는 몇 개가 되죠? 2개가 되죠. 높이로는 몇 개가 됩니까? 바로 높이로는 4개가 되니까 바로 이 몇 개의 문자 바로 9개의 문자를 바로 3개, 2개, 4개가 같은 문자가 있는 것으로 배열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바로 9 팩토리얼을 얼마로? 3 팩토리얼, 2 팩토리얼, 4 팩토리얼로 이렇게 제거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4팩과 약분해버리면 9, 8, 7, 6, 5가 되고 4팩토리얼이 약분되겠죠. 자, 3팩토리얼이 얼마입니까? 6이니까 6이 약분되고 2팩토리얼이 2니까 자, 8이 바로 얼마 되겠다?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열만 곱해주면 되니까 9하고 7하고 곱하면 63이고 2하고 5하고 곱하면 10이 되어서 바로 몇 가지가 나온다? 630가지가 나오겠습니까? 자, 선생님이 뭔가 계산을 조금 잘못했죠, 지금. 9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2팩토리얼, 4팩토리얼로 나누면 되는데 자, 뭐가 잘못됐죠? 4팩토리얼로 나누면 9, 8, 7, 6, 5가 되겠죠. 3팩토리얼은 6이고 맞나요? 2팩토리얼은 얼마가 되죠? 2가 되면 요게 얼마가 됩니까?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가 되어야 되죠? 2로 약분하면 4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계산이 잘못되었죠. 바로 9, 7이 63과 5, 4, 20을 곱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1260까지가 되겠네요. 자, 미안합니다. 1260까지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59번입니다. 자, 59번은 자, 길이 훼손된 문제죠. 자, 길이 훼손된 문제는 선생님이 어떻게 부르라고 그랬죠? 바로 거점을 잡으라고 했죠. 이때 거점을 잡을 때, 거점을 잡아라. 자, 거점을 잡을 때 반드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잡아라? 직사각형으로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사각형으로 잡아라. 그래야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우리가 풀 수가 있겠죠. 자, 거점을 잡을 때는 어떻게 잡으라 했죠? A에서 B 방향으로 갈 때, 이 방향에 대한 이렇게 바로 대각선 형태로
수직 형태로 이렇게 거점을 잡아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거점을 잡을 때는 예를 들어서 모든 길을 지나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잡고 여기 잡아도 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와 여기를 잡으면 우리가 이 점을 거점으로 잡으면 각각의 직사각형이 만들어집니까? 여기에서 여기 올 때는 상관없지만 여기에서 B를 갈 때는 또 길이 훼손되죠. 이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잡아버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거점을 잡는데 조금 안 좋은 방법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는다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잡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쪽으로 길을 갈 수가 있으니까 거점을 잡을 때는 모든 점을 다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니까 모든 길을 갈 수가 있는데 이 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B까지 갈 때 직사각형 형태, 정사각형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지만 이런 점에서 또 잡아버리면 바로 여기는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가 나오지만 이 점에서 B 갈 때가 여러분들 나오지 않죠. 그래서 거점을 잡을 때는 항상 이 A에서 B로 가는 방향에서 이렇게 수직 형태로 잡아주면 되는데 모든 경로를 다 지나가면서 바로 직사각형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어느 점을 잡으면 가장 좋겠습니까? 물론 선생님과 개념 시간에 했는 사람도 알겠지만 자,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여러분들 지난다면 반드시 지나야 된다면 여기에서 여기 올 때 직사각형 되죠. 여기에서 여기 올 때 직사각형 되고 여기에서 여기 올 때도 직사각형이 되고 여기에서 여기 올 때도 직사각형이 되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고 이 점에서 B까지 갈 때도 직사각형 형태로 잡을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을 P점, 이 점을 Q점, 이 점을 R점이라고 한다면 PQR을 반드시 지나는 점으로 그 점을 잡으면 모든 길을 갈 수가 있겠네요. 그럼 첫 번째는 A에서 P로 갔다가 바로 어디로 간다? P로 갔다가 B로 가면 되고 자, 두 번째는 A에서 Q를 갔다가 바로 R로 가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A에서 바로 R로 갔다가 바로 B로 가면 되겠죠. 자, 여기 또 잘못 적었네요. R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 B로 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PQR 세 점을 거점을 잡아서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 뭐해서 분류해서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A에서 P로 갈 때는 어떻습니까? 두 칸이니까 자, 먼저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P에서 B를 갈 때는 세 칸, 한 칸이니까 4팩토리얼을 바로 3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되겠네요. 자, A에서 Q를 갈 때는 세 칸, 한 칸이니까 4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되고 Q에서 R을 갈 때는 두 칸이니까 4팩토리얼을 무엇으로 2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1번과 2번은 순서가 바뀌었지 가지수는 똑같겠네요. 자, A에서 R을 지날 때는 한 가지죠. 이 한 가지에다가 R에서 B로 갈 때는 한 칸, 세 칸이니까 4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자, 얘는 4가 되고 자, 2팩토리얼은 여기 4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4와 4를 약분해버리면 여기는 3팩토리얼만 되어서 6이 되겠습니다. 6 곱하기 4는 24. 자, 이 부분은 얘와 얘가 위치가 바뀌어져 있죠. 따라서 얘도 24가 되고 얘는 3팩토리얼을 약분하면 4가 되겠네요. 따라서 24가 몇 개 있고 2개 있고 4를 더하면 되겠네요. 그럼 48 더하기 4니까 바로 몇 가지의 교가 나온다? 바로 52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길이 훼손되어 있을 때는
바로 거점을 잡는데 모든 경로를 다 통과해야 되고 바로 직사각형 형태로 잡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60번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호수가 있는데 길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거점을 잡으면 여러분들 모든 길을 다 통과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거점을 어떻게? 자,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잡고 여기 잡아도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자, 이렇게 잡아도 되겠지만 되겠습니까? 자, 어떻게 잡으면 가장 간단하게 잡을 수 있느냐? 바로 요점을 잡고 요점을 잡으면 여기를 모두 다 통과하겠죠. 그리고 이쪽은 여기를 잡고 여기를 잡아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잡아버리면 자, 모든 경로를 다 통과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선생님이 여기 잡고 여기를 잡을 때 여기를 잡는 경우가 안 되죠. 요렇게는 직사각형이 되지만 여기가 직사각형이 안 되죠. 이 길이 없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 길은 좋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점과 이 점을 잡으면 되는데 이 점을 안 잡으면 안 되죠. 일로 가는 길이 빠지니까 이 점을 반드시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P점, 이 점을 Q점, 이 점을 R점으로 잡아서 바로 A에서 P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 그리고 A에서 Q로 가서 바로 B로 가는 경우 그리고 A에서 R을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 거점을 잡아서 분류해서 대해주면 되겠죠. 자, 먼저 A에서 P로 가는 경우는 바로 한 칸, 네 칸이니까 5팩토리얼을 바로 뭐다? 4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되고 P에서 B로 가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죠. 그래서 A에서 Q는 4칸, 한 칸이니까 5팩토리얼을 4팩토리얼로 나누어 준 다음에 Q에서 B로 가려면 한 칸, 3칸이니까 4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A에서 R을 거치는 경우는 한 가지고 R에서 B로 가는 경우도 한 가지라서 얘는 한 가지만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 4팩토리얼이 바로 5팩과 약분하면 5가 남아서 바로 5가지가 되고 이 앞부분도 약분하면 똑같으니까 5가지가 되면서 3팩과 4팩을 약분하면 4만 남죠. 따라서 두 번째 경우는 20가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분류를 했으니까 5가지와 20가지와 한 가지를 더하면 바로 26가지가 바로 최단 거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처리하기 바랍니다. 자, 61번입니다. 콜라, 사이다, 주스의 세 종류 음료 버튼이 있는 자판기에서 버튼을 임의로 몇 번 눌러서 6번 눌러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종류는 모두 다 각각 6개 이상이 있고 같은 종류의 음료수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같은 종류의 음료수를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6번을 눌렀을 때 6번을 눌렀을 때 사실 콜라 2개가 두 번 선택하면 콜라가 2개 나오겠죠. 그 콜라 2개를 뭐라고 본다? 같은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구별할 수가 없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이 세 종류를 가지고 6개 지금 콜라와 사이다와 주스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6번 누르면 바로 6개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같은 종류는 서로 구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개수에 먼저 중점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콜라를 가질 수 있는 개수와 그리고 사이다를 가질 수 있는 개수와 주스를 가질 수 있는 개수를 합쳐서 몇 개 가지면 된다?
6개를 가지면 되겠죠. 자, 이럴 때 콜라만 6개를 다 가져도 되나요? 콜라만 6개를 가져도 되나요? 상관없겠죠. 그죠? 아니면 콜라 3병, 사이다 2개, 주스 하나를 가져도 상관없죠. 하여간 6개만 6번을 누를 때 내가 콜라를 좋아하면 콜라만 누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XYZ는 0이 되어도 상관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0이고 얘가 4고 얘가 2라도 상관없잖아요. 따라서 X, Y, Z는 바로 0 이상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바로 부정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문제와 똑같죠. 바로 엄하정이 되는 거죠. 엄하정. 엄하정. 그러므로 야는 뭐로 볼 수 있다? 중복조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그러면 바로 XYZ 3개를 가지고 6개를 선택하니까 바로 3H6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우리가 이 부정방정식의 해를 찾는 것은 중복조합인데 특히 엄하정일 때 그대로 쓸 수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은 개념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을 자세히 설명을 할 수가 없고 문제풀이니까 여러분들 개념을 파악하고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이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죠? 3과 6을 뭐에 더해 그랬죠. 더하면 얼마 되죠? 9고 9에서 1을 뺀다 그랬죠? 그럼 8이 되겠네요. 8 컨비네이션 6인데 맞죠? 6인데 8에서 6을 빼면 2가 되겠네요. 되겠나요? 그럼 8 컨비네이션 2는 어떻게 됩니까? 자, 8 곱하기 7을 바로 뭐 2 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되니까 바로 몇 가지가 되겠다? 28가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자, 우리가 선택하는 게 6개니까 그런데 각각의 종류가 6개 이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콜라를 6개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5개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6개를 콜라 6병을 선택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럴 때는 사실 이 전체의 개수에서 콜라를 6개 선택하거나 사이다를 6개 선택하거나 주스를 6개 선택하는 이 3가지 경우를 다시 뭐 해줘야 된다? 빼주어서 바로 25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중복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죠. 엄하정, 부정방정식 해를 구하는 엄하정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62번입니다. 자, 중복조합 중에서 또 대표적으로 항의 개수 문제, 항의 개수 문제. 우리가 x 더하기 y 더하기 g를 7제곱한다는 말은 얘를 사실 몇 번? 7번 곱한다는 말이겠죠. 자, 안에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조금 생략하였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전개를 하다 보면 여기에서 어떤 하나의 변수와 여기 있는 하나의 변수, 여기 있는 변수, 여기 있는 변수, 여기 있는 하나의 변수, 여기 있는 하나의 변수, 여기 있는 하나의 변수를 다 곱해서 하나의 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나요? X를 내가 만약에 A번, 이 전체에서 A번 선택할 수 있고 Y도 B번 선택할 수가 있겠죠. G는 C번을 선택한다면 이 선택한 것이 모두 몇 번? 7제곱이니까 7번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 X 여기는 각각의 갈로 안에는 X가 다 있잖아요. 그럼 X만 7번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X만 7번 선택할 수도 있고 Y만 7번 선택할 수도 있죠. 근데 X만 7번 선택한다는 말은 Y와 G는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겠네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7번 선택하고 얘를 한 번도 선택 안 한다면 얘가 바로 X의 7제곱이라는 항이 될 것이고 얘를 5번 선택하고 한 번 선택한다는 말은 바로 X의 5제곱 Y
G라는 이런 항이 나오겠죠. 따라서 이 A, B, C는 바로 뭐가 된다? 어마정이 되겠죠. 한 번 더 선택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그죠? 따라서 바로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똑같습니다. 따라서 3H7이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그럼 더하면 10이고 빼면 9가 되겠죠. 9 콤비네이션 9에서 콤비네이션 7인데 9에서 7을 빼버리면 2가 되어서 바로 9 콤비네이션 2가 답이 되겠네요. 9 곱하기 8을 2로 나누어 주면 되니까 바로 얼마가 됩니까? 바로 36가지의 항의 개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중복조합의 대표적인 문제가 또 되겠죠. 항의 개수를 세두는 문제. 아시겠죠? 자, 63번입니다. 사과와 배와 감과 귤을 파는 상점에서 이들 과일을 10개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 개씩은 포함하라고 했죠. 꼭 하나씩은 포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개를 사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단 각 과일은 10개 이상 있고 같은 종류의 과일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바로 61번 문제와 동일한 문제죠. 사과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A개, 배를 선택할 수 있는 게 B개, 감을 선택할 수 있는 게 C개, 귤을 선택할 수 있는 D개인데 얘를 합쳐서 몇 개 선택하고 싶다? 10개 선택하고 싶죠. 그런데 적어도 한 개씩은 선택하라 그랬죠. 그럼 얘는 어마정이 아니라 A도 1보다 크고 B도 1보다 크거나 같고 이상이죠 참. C도 1보다 크거나 같고 D도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A, B, C, D는 뭐가 된다? 바로 자연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게 바로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베스킨라빈스에 갔을 때 바로 아이스크림 종류가 몇 종류 있는데 4종류 있는데 10번 퍼담고 싶은 문제죠. 그때 뭐라고 불러라 했죠? 이모 그랬죠. 그죠? 아가씨 맞습니까? 이모 아니면 언니, 누나 각각 뭡니까? 우리가 저 아이스크림 종류를 한 개씩은 일단 퍼담아 달라는 말이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놈을 어떻게 보다 한 번씩 퍼담았기 때문에 우리가 몇 번만 퍼담으면 된다. 6번만 퍼담으면 되겠죠. 그럼 그게 바로 선생님 적어준다면 A-, B-, C-, D-가 바로 뭐가 된다? 6이 되면서 바로 A-, B-, C-, D-는 바로 어마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기억납니까? 따라서 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서로 다른 4개에서 6번만 포함하면 되니까 4H6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더하면 10이고 빼면 9가 되겠죠. 9 컴비네이션 6인데 9에서 6을 빼면 3이 되겠죠. 자, 따라서 9, 8, 7을 3, 2, 1로 나누면 자, 9하고 3이 약분이 되네요. 자, 2하고 8하고 약분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 3, 4, 12에서 바로 7을 곱하면 바로 84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61번과 62번은 어마정 문제였고, 바로 63번은 바로 자연수해를 구하는 문제로 바꾸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64번입니다. 같은 종류의 딸기맛 3개와 같은 종류의 포도맛 4개가 있는데 이 사탕을 서로 다른 두 상자 A, B에 빈 상자가 얻도록 나누고 담고 싶습니다. 자, 빈 상자가 얻도록 나누어 담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딸기 종류의 바로 사탕이 몇 개가 있고 지금 3개가 있고 자, 포도맛 사탕이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죠. 4개가 있는데
A와 B 상자에 빈 상자가 없도록 나누어서 담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A와 B 상자를 두 개 더했을 때 바로 여기는 몇 개가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토탈 7개가 들어와야 되겠죠. 맞습니까? 토탈 7개가 들어오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7개가 들어오니까 맞나요? 이 상자 2개, 7개가 들어오는데 빈 상자가 없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이 A와 B는 바로 뭐가 된다? 자연수가 되는 거죠. 빈 상자가 없다는 말은 자연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최소한 한 개는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얘를 뭐로 바꿀 수가 있나요? 바로 각각이 하나씩은 들어가야 되니까 5로 바꾸고 얘가 음화정이 된다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바로 EHO로 적어줄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더하면 7 빼면 6이 돼서 6 컨비네이션 5가 되니까 바로 얘는 6 컨비네이션 1이 돼서 바로 6가지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2개가 있을 때는 각각의 문자가 2개 있을 때의 중복 조합은 바로 이 수보다 하나 더 큰 수가 그대로 답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이 6가지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풀면 얘는 바로 오류입니다. 잘못 풀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렇게 풀면 잘못된 풀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A 플러스 B가 7이 될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3개가 들어가고 여기가 만약에 4개가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맞나요? 여기 바로 A 상자만 3개가 들어가는 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 A 상자에 3개가 들어가는 것은 딸기 맛만 3개가 들어갈 수가 있고 딸기 맛 2개에 포도 맛 1개가 들어갈 수가 있죠. 또 딸기 맛 하나에 포도 맛 2개가 들어갈 수 있고 또 딸기 맛은 들어오지 않는데 포도 맛만 3개가 들어올 수가 있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A에 3가지, B에 4가지가 들어온다는 것에서 이게 한 종류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한 종류 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죠.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납니다. 개수가 오버카운팅, 더 많이 세리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세리는 경우가 아니라 더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다 놓치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2종류 있고 A, B 상자에 넣을 때는 이것을 한꺼번에 7개의 바로 사탕으로 보고 여러분들 이렇게 처리해 주면 안 되고 각각 나누어 주는 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각각. 그러면 먼저 어떻게 푸느냐? 바로 딸기 맛 3개를 어디에? A, B 상자에 나누어 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누어 주는 경우. 됐나요? 그러면 두 번째는 바로 포도맛 4개를 두 번째는 포도맛 4개를 A, B 상자에 나누어 주는 경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A, B 상자에 더한 것이 몇 개가 되면 된다? 3개만 되면 되고 얘는 A, B 상자에 더한 것이 몇 개가 되면 된다? 4개가 되면 되겠죠. 자, 의미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문제가 빈 상자가 있어도 좋다면 각각 음화정입니다. 음화정. 근데 빈 상자가 없도록 했다는 말은 적어도 A, B 상자에 1개씩은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A, B는 뭐가 된다? 자연수가 된다. 그럼 여기도 A, B는 자연수가 된다. 이런 꼴로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여기서 AB 상자가 자연수가 된다는 말은 적어도 1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럼 여기서도 자연수로 푼다는 말은 적어도 하나씩 들어간다는 말이겠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A 상자에는 적어도
두 개 이상 가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여기서 하나씩 먼저 넣어놓고 여기서도 하나씩 먼저 넣어놓으면 결론적으로는 두 번 어떤 딸기맛, 포도맛을 퍼담는 경우가 되겠죠. 각각 상자에.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푸냐? 얘를 자연수로 처리하지 말고 먼저 뭐로 처리한다? 엄화정으로 처리하기 바랍니다. 엄화정으로. 각각 엄화정으로 처리하기 바랍니다. 그럼 일단 계산해 보면 얘는 2H3이 되고 얘는 2H4가 되겠죠. 그럼 더하면 5고 빼면 4니까 4 컨비네이션 3인데 4 컨비네이션 1이 돼서 네 가지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자, 얼마 되겠습니까? 더하면 6이고 빼면 얼마죠? 5가 돼서 5 컨비네이션 4가 되니까 얼마가 된다? 5 컨비네이션 1이 되어서 바로 5가지죠. 자, 그러면 4와 5를 더해야 되나요? 곱해야 되나요? 이거는 각각 분류해서 푼 게 아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먼저 딸기 맛을 퍼담고 두 번째에 바로 포도 맛을 퍼담는 거이기 때문에 바로 4와 5를 뭐해서 곱해서 몇 가지라고 말을 해야 된다? 20가지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의미가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이럴 때는 빈 상자가 있어도 좋은 경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0이 들어가고 여기에 3이 들어가 버리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A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죠. 근데 만약 여기에 하나가 들어가고 여기가 3개가 들어간다면 여기는 A 상자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와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도 0개가 들어오고 4개가 들어온다면 결론적으로는 A 상자에 하나의 사탕도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빈 상자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한 가지를 제외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에 3개 들어오고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온 경우, 여기 4개 들어오고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온 경우는 이제는 B상자에 하나도 안 들어온 경우도 각각이 포함되고 있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런 한 가지를 또 뭐 해줘야 된다? 빼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분류가 아니잖아요. 분류가 아니고 곱이죠. 첫 번째 딸기를 상자에 집어넣고 두 번째 포도맛을 상자에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바로 곱의 법칙을 이용하는데 그러면 20가지가 되는데 여기에 0개 3개 넣고 0개 4개가 되는 요 0개 3개 넣고 0개 4개 넣는 요게 한 가지 3개 연계 넣고 4개 연계는 요게 한 가지가 각각이 한 번씩 빠져야 되겠죠. 이렇게 넣어버리면 첫 번째 경우는 A 상자가 빈 상자가 되고 두 번째 경우는 B 상자가 빈 상자가 되니까 두 가지 경우가 없어져야 되겠죠. 요거와 요런 경우가 한 가지, 요거와 요런 경우가 한 가지. 따라서 이 문제는 20가지에서 뭐를 두 가지를 빼어서 18가지가 최종 정답이 되는 거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요 20가지는 문제 패턴이 자 AB에 자 빈 상자가 있어도 좋다. 이런 경우는 있어도 좋은 경우는 20가지가 되겠지만 빈 상자가 없도록 나누어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빼어서 18가지로 처리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64번 여러분들 별표 쳐놓고 잘 해석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